네, 그럼 이제 유선이라고 오타를 쳤네. 자, 이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어, 어, 그 AW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냐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람다를 위주로 할 겁니다. 람다가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쉽고 여기 보시면 소규모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게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다 쓸 수 있긴 한데 람다 대부분 99%가 람다에서 시작해요. 저도 교육받을 때 람다에서 먼저 람다를 활용하는 거 먼저 배웠고 여러분들도 람다를 통해 가지고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oT 기반의 하드웨어 정보 수집을 위한 서버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위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자신만의 서버를 하게 되면 소규모로,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 1,000원이 들긴 하는데 그거 어차피 환불해 주니까.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구글이나 디지털오션, 락스페이스,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공급 업체는 하드웨어 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했죠. 그래서 AWS가 계속 활용되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 같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드웨어에 이슈가 생겨버리면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 난리가 나겠어요? 장비가 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하는 장비가 고장이 났으니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매달리겠죠? 매달린다고 뭐 서비스 그냥 끝나버리면 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AWS는 45개 이상의 제품들을 뭐 음, 옵션들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솔루션, 컴퓨팅 기계 학습,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뭐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요구할 때 가상 서버 인스턴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일부만 공짜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뭐 계속했던 거죠, 그죠? EC2, 엘라스틱 컴퓨팅 클라우드. 아마존에서 개발한 AWS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발자가 요구를 할 때 가상 서버 인스턴스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크기, 디스크 공간, CPU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개 변수를 정하고 그리고 관리자는 하나의 가상 인스턴스를 통해서 한 번에 수천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눅스의 루트 권한 그리고 윈도우의 관리자 권한을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은 여러 코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성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서버를 구축하게 되고 그 예를 들면은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의 그냥 서버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전기세는 1년 내내 계속 켜놔야 되니까 그 전기세 우선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 스펙이 한 5년, 6년 이렇게 쓰다 보면 어쨌든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달에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서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에는 서버 스펙을 조금 더 올리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라는 걸 만들었을 때 아예 그냥 실행하고 잊어버린다. 그래서 run and forget 이 모델이 있습니다. run and forget 모델을 염두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나 이런 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다 되게 엄청 좋죠, 그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뜰 수밖에 없죠. 이렇게 편한데 누가 안 쓰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접근하기 어렵죠. 전통적인 방식의
있었던 엔지니어들이야 뭐 옆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접속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태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를 제공하게 되면은 코드 이제 생성을 하죠. 그리고 제공을 할 때 이벤트 발생 시 뭐 실행 방법 등과 같이 명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쉽다고 말씀드렸죠. 정해진 함수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AWS가 알아서 다 합니다. 내가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뭐예요? 예제 칠 때는 사실 쉽죠. 예제 칠 때만 하더라도 야, 난 프로그램 잘 짤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뭘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AWS 같으면은 뒤쪽에 들어가시면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고 함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S에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내가 서버를 구축을 했다.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고 코드 저장 변경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코드를 요청한 위치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요구에 따라서 확장이 자동으로 돼요. 이 스펙에는 이 정도 확장이면 되겠구나. 내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AWS에서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가 아니고 알아서 확장이 되면은 기본적인 디스크 자원인 디스크 공간이나 기본적인 자원인 디스크 공간이나 메모리, CPU 요구 사항들을 알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업데이트, 상호간에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WS가 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WS를 공부를 해서 내가 그쪽 업체에 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쉽죠, 그죠?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단한 기술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이런 엔지니어들을 개발할 일이 없죠. 개발할 일이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솔루션을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입찰 받아가지고 뭐 처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는 뭐 한 개 또는 몇 개의 일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요. 람다 함수는 아주 제가 말씀드렸죠. 몇십 개밖에 없어요. 몇십 개밖에 없고 그것도 응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줄 이내의 코드로 작성이 다 가능하고 근데 뭐 노드.js의 의존성 그러니까 다른 웹사이트에서 활용해서 쓰는 그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뭐 몇천 줄이 넘어가긴 하는데 뭐 사실 그러 있긴 있겠네요. 요즘 뭐 그러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또 그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 수업 때 말씀드렸죠. 기존의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js 그리고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노드.js 사용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자바를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 파이썬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 GitHub나 라이브러리 하는 거 보시면은 우리 아두이노에서 함수나 라이브러리 넣었을 때 뭐 어떻게 넣었죠? zip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업로드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zip으로 압축을 하고 그걸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코드가 실행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할당받은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필요할지 결정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이 누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 뭐 비용이 측정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가입 시 당연히 카드가 필요하고요. 실습은 같이 하면서 하면 되는데 자, 가입하는 거 한번 이게 파일이 어디 있지?
우선 요거 그냥 들어가기 전에 거까지만 딱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함수, 할당받은 함수는 메모리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싶은 만큼의 메모리를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주고 처리를 한다. 지금 이거 제가 요거 잘못했네요. 자, 뭐 비용 계산하는 건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zip 형태로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create 람다 누르신 다음에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왜 실행이 안 되지? 이쪽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함수예요. 이벤트 키나 뭐 이런 거. 구성은 일반적인 소스 구성은 요렇게 됩니다. Node.js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벤트 같으면 콜링, 데이터 콜링, 그러니까 어떤 걸 불러올지 확인하는 거고, 컨텍스트는 함수명, 메모리 소비량, 실행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거고, 8번 줄 이거 이제 리턴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나 오류가 생겼으면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화면 구성은 이렇게 돼요. 람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부만 이런 것만 한글이 지원하고 이런 건 다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트리거는 이런 거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하거나 수행하면 자동으로 하는 동작이고, 코드 변경, 자원 구성, 코드 편집 이렇게 되고, 모니터링 같으면은 여기 클라우드 와치에서 처리를 하겠죠. 모니터링 누른 거를 놔둘 거 그랬네요. 구성 탭 보시면은 구성 탭 거 나중에 이거 제가 캡처한 게 없나? 캡처한 게 없네요. 아유. 자, 구성 탭을 보시면 메모리. 그래서 얼만큼 메모리를 쓰는지. 그 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CPU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한 시간, 함수 최대 뭐 시간 뭐 확인하는 거, 그리고 지정된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보안 코드 이렇게 있다. 근데 보안 뭐 우리는 뭐 상관없겠죠. 요 클라우드 워치 요거는 무조건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류 기간 비용도 이런 거 다 모니터링이 다 가능하거든요. 관리 부분 이렇게 돼 있다. 요 두 개 요 보시면 CLI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커맨드, 그러니까 도스에서 원격으로 붙여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처리해 주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쓸 일이 없겠죠. 요거는 계속 했던 거. 뭐 백엔드는 람다, API 게이트웨이 이것도 다 했던 거죠. 함수 작성하는 코드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람다를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람다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떠요. 이렇게 기본적인 게 딱 뜹니다. 자, 뜨고 나면은 블루프린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 블루프린트 있거든요. 요 누르시면은 헬로 월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른 다음에 저장하고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 이거는 그냥 딱 누르시면 그냥 되거든요. 누르면은 누르면은 자동으로 딱 뜹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가입하시면은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요. 가입하는 거 만드는 게, 이 가입하는 거 그때 같이 제가 수업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없네요. 소스하고 이런 거 모아놓은 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없네요. 가입하는 파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이벤트나 컨텍스트 그리고 콜백 맥 이벤트 값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실행 완료,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만큼 썼다 이런 거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게 사실 끝이에요. 헬로 월드가. 그러니까 뭐 요것도 따로 짤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실행 눌려버리면 자동으로 함수가 다 생겨나죠. 이 컨텍스트 객체는 객체 제가 한번 수업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객체 해가지고 객체 요 함수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밀리초 단위로 변화를 해가지고 종료하기 전까지 뭐 이런 걸 한다. 그리고 callback wait for empty event loop 해가지고 다시 재정의할 때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false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이거 안 하는 거고요. 펑션 네임, 네, 함수 이름이고 버전, 메모리 제한, 최대 얼마까지만 써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와치는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로그 같은 거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만 좀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 설명부 여기에 컨텍스트 콜백 옵션 테스트라고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제한 시간 1분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하셔도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yes를 하게 되면은 람다 서비스 콜백 폴스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처리해 버린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출력하고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30초 동안 기다리지 않고. 노를 하게 되면은 30초 기다리죠. 30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처리를 한다. 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네. 청구 기간에 30초가 더 늘었죠. 마이크로 세컨드. 자, 로그를 남기는 거죠. 그냥 로그 누르시고, 로그 누르시고, 여기 지표 필터 생성 요 밑에 필터에다가 요거 누르신 다음에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요 로그랑 에러랑 워닝이랑 인포 이거를 다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거 뭐 그냥 클릭만 하면 되나? 함수는 넣을 필요 없나?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함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근데 기본 오류 신뢰성 낮다. 아니 뭐 이거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다. 이 뭐냐면은 어쨌든 뭐 사람이 많이 접속한다든가 뭐 클릭을 많이 한다든가 뭐 게임 같으면은 A, B, C 서버가 있는데 A에 몰린다든가 뭐 그런 이벤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그 단순히 매개 변수나 값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도 처리를 하긴 하지만 각각의 이벤트를 내가 처리를 해서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 발생기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외부에서 활용한 게 웹훅이라고 있는데 웹훅이 이거 GitHub나 스틸비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물리적이나 논리적 뭐 이런 걸로 물리적이나 논리적이나 뭐 그런 거 다 되는 거고요. 통합 관련 SNS 딱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서비스에다 SNS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하신 다음에 이거 클릭하면은 서비스 시작이에요. 주제 생성해가지고 누르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면 바로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SNS 그러니까 여기 푸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딱 뜨게 되고요. 뜨게 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게 제가 제 영어 이름인데 IM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그 권한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설정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정책 설정도 그냥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다 생성이 돼요.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클릭하면 다 되고요. 나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GitHub에 가가지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소스가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꽂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리제이션 서비스 하신 다음에 요걸 검색 요 딱 누른 다음에 아마존 SNS 딱 누르시잖아요. 딱 누르시면은 그에 대한 소스가 내 서버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동하라고 내가 해놨나? GitHub하고 팀워크로 딱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자, 푸시 이벤트 처리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따로 소스 짜는 게 없죠, 그죠? 따로 짜는 거 없이 그냥 정말 클릭만 하시면 돼요. 이거 제 아이디 맞죠, 그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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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생성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이고. 서버리스. 서버리스 그 서버가 따로 없죠. 따로 없고 어느 곳에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람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헬로월드 아까 전에 해드렸지만 간단한 함수 작성하는데 이제 여기 딱 접속을 하신 다음에 get started now라고 있죠, 그죠? 예, 이걸 딱 누르십니다. 딱 누르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루프린트 표시가 뜹니다. 블루프린트 왜 블루프린트 요거예요, 요거 블루프린트. 첫 화면이 이렇게 딱 뜹니다. 예, 딱 뜨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함수 이름, 그에 대한 설명, 기본 코드 길이, 메모리, 몇 초가 걸리는지 타임 이런 게 자동으로 다 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에 대한 소스는 압축을 한 상태에서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함수명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새로운 코드를 업로드를 한다. 그리고 코드는 GitHub에 가시면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우트 53에 관련된 거 인터넷에서 찾아봐야지. 찾았다. 그럼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소스. 근데 요 소스는 헬로월드 소스는 없어요. 헬로 있을라나?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간단한 소스라서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소스 그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요 이름으로 하신 다음에 압축을 해가지고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핸들러는 익스포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핸들러를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벤트 컨텍스트는 내보내는 메소드는 두 가지 인수 그리고 어그먼트를 내가 활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노드.js여가지고 노드.js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가장 그 include studio h 뭐 이런 겁니다. 컨텍스트 successed 요거 만약에 객처로서의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얘를 얘를 성공으로 받아가지고 얘를 호출한데 반환을 시켜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묶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파일이 한 개라도 무조건 압축을 해야 돼요. 요게 왜 그런지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create lambda 펑션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next인데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next를 계속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lambda 펑션 핸들러 and role 이란 걸 누르신 다음에 메소드를 뭐 활용을 할 거 뭐 이름 정하는 거인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할을 선택을 하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겠죠. 이거를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계정 내에서 이 헬로 월드 얘가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함수를 쓸 건지에 대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는 이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클라우드 와치 해가지고 이벤트를 기록하고요. 드롭다운 리스트는 미리 정의된 역할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기본적인 역할은 뭐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1번 유틸은 무조건 사용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버려요. 선택을 하면 그 뒤로 업로드되는 모든 함수들은 그 기능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겠죠. 헬로월드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 올린 거니까. 제가 IM에서 역할을 나타내라고 뜨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드밴시드 세팅 항목에서 할당되는 메모리하고 타임아웃을 정하는데 그냥 뭐 제일 낮게 그냥 하시면 돼요. 1초 타임아웃은 뭐 몇 초 만에. 헬로월드 뜨는데 뭐 엄청 용량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성한 함수를 검토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자동으로 되고 난 다음에 create 펑션 누르면 함수가 딱 생성이 돼서 화면이 딱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딱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용 이벤트를 설정하는 화면이 딱 뜰 거예요. 화면이 딱 뜨면은 그때 이제 액션을 누르고
config 테스트 이벤트를 누르면은 업로드 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업로드 하기 전에 딱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쭉 테스트 해보니까 야 이거 메모리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값이에요. 이렇게 활용하더라. 이게 원래 요거 저 리퀘스트 아이디는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어차피 공짜 아이디라서 카드도 가짜 카드 집어넣어가지고 그 카드 발급이 끝난 카드여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워치 내 소스 그룹에서 로그 그룹과 스트림이 생성이 돼가지고 람다를 실행할 때마다 각 이벤트 및 어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콘솔 로그에 따라서 클라우드 로그 기록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전 값은 뭐였냐면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거였죠. 우리 컴퓨터 배울 때 헬로 월드 치면 그냥 헬로 월드 그냥 출력된 거 프린트문, 프린트F문 이런 게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또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스캔F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키보드 입력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장에서 헬로 월드 그 함수는 입력이 필요 없는 거였죠. 그죠? 그 단순한 출력 값이다 보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를 하고 어떻게 호출되는지 마는지 뭐 상관없죠. 그죠? 그냥 테스트만 반환을 시켜주고 화면에 출력을 딱 띄우면 끝나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외부 입력에 반응을 하고 그 입력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걸 원하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설책도 아니고, 그죠? 소설책처럼 그냥 계속 그냥 나오는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외부 입력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원한다. 자, 그래서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유저네임 속성을 포함을 했다. 이 소스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압축을 하고 헬로 월드 함수에다가 콘솔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전에 업로드 했던 것처럼 쭉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아래 소스 요것만 헬로 셀리라는 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AWS에서 이벤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S3 그 용량 스토리지죠. 거기에서 객체가 생성되고 제거될 때 이벤트를 생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키보드 입력에서 수정해라 라는 그런 이벤트가 들어온다든가 그럼 S3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전부 다 S3로 다 업로드가 되겠죠. 그러면 그 S3에 있는 이벤트 객체가 버킷, 키, 요청 아이디, 시간 정보 이런 함수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이벤트인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이벤트에 대한 결과물을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 등등등 그런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다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트리거 이게 왜 나와?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람다 함수를 트리거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트리거가 뭐냐면은 우리 그 전작가 친구들은 트리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보통신학과 친구들은 트리거를 들어볼 일이 없죠. 이게 전작가에서 사용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볼까? 트리거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수업을 동시에 몇 개를 만들다 보니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컴퓨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1을 눌렀을 때 A가 발생하고 3을 눌렀을 때 C가 발생하고 2를 누르면은 F가 나오게. 그러니까 서로 연동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른 회로나 컴퓨터는
거기에 합당한 일을 일으키는 걸 트리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트리거 들어간 게임 많아요. 뭐 크로노 트리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후에 어떤 일로 나오는지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함수를 트리거하는데 어떤 경우를 하느냐, S3가 이벤트를 생성하고 제거되는 경우, 그리고 다이나모 마우스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 다이나모 DB에다가 행을 업데이트, 요건 중요하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행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그리고 로그에 풋 이벤트가, 로그에다가 누가 입력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 그리고 SNS 푸시가 있을 경우, 그리고 키네스트에 알림이 생기는 경우, 알렉사, 이거 뭐 필요한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소스가 쭉 있죠, 그죠? 예제인데 이 이벤트가 쭉 있는데, 요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는 예제입니다. S3에서 풋 객체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풋 객체 요청을 하면은 얘를 그냥 가지고 와요. 그래서 트랙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유용한 함수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실습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내가 처리해야 될 객체를 불러올 수 있다. 근데 이제까지 한 거는 자동으로 다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자동만 되면은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이벤트는 따로 정의할 수 없느냐? 당연히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Node.js나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을 좀 잘 짜는 친구들은 이벤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사용자 이벤트를 정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AWS 트리거 이벤트의 경우에 뭐 이거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거 AWS SDK나 명령줄, 그러니까 CLI를 통해 가지고 객체 그 테스트 함수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테스트 함수를 기능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 함수나 한번 개발해보는 거예요.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스를 뭐 간단하게 딱 구현을 합니다.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테스트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서버에 접근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정지가 되라. 뭐 이런 함수를 집어넣었다. 근데 넣어보니까 문제가 없네? 그럼 그걸 이제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ode.js 이거는 이제 그냥 관련된 소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페이로드 잘 연결돼 가지고 함수 수집되고 처리할 뭐 이런 거 객체를 정의를 했다. 내부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람다 작업할 때 이벤트 기반이다. 항상 얘기인데 이벤트 기반이에요. 모든 걸. 그러니까 접속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것도 이벤트고, 줄어들었다? 그것도 이벤트고, 키보드를 누가 공격한다? 그것도 이벤트고, 다 이벤트죠. 다 이벤트. 자, 이제 콘텍스트 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고, 이 콘텍스트가 뭐죠? 콘텍스트는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아시겠죠? 뭐 문맥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냥 문맥이죠, 문맥. 문맥 각각의 프로그램 소스를 짰을 때 그런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의 객체로 만든 거죠, 그죠? 하나의 객체로 만든 거. 그래서 람다 함수의 이벤트 핸들러의 두 번째 인수로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전의 이벤트 객체가 람다 함수에 트리거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뭔 얘기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벤트 객체를 집어넣었죠, 그죠? 이벤트 객체를 집어넣었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문맥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콘텍스트 객체가 그거에 대한 정보, 성공 에러 발생 시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맥으로 짜는 거죠, 그냥. 요것도 기본적인 함수가 딱 주어지는 건데,
헬로 사용자 아까 했었죠. 헬로 유저 네임이었나? 그걸 만들게 됐으면은 접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로그가 딱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이 소스를 통해 가지고 리퀘스트 아이디, 그룹, 스트림 네임,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들 활용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스를 또 보자면은 요 컨텍스트 석세시드 이건 했었죠, 그죠? 함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뒤에 있는 거를 출력해라 이런 거죠, 그죠? 문자를 전달하는 거죠. 얘를 전달하는 겁니다. 얘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컨텍스트 페일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페일드가 있었나? 페일드 소스는 제가 안 집어넣었네요. 자, 페일드가 아니고 페일을 넣게 되면은 함수가 실행 중에 실패했음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함수가 다시 대기하는데 활용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함수가 S3 이벤트에 대해서 응답에 실패할 경우에는 AWS는 종료하기 전에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 만약 이게 함수를 안 집어넣으면 계속 시도를 하고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페일이 뜨면은 페일한 원인을 자동으로 찾아요. 야, 이건 너가 소스는 완벽한데 뭐 무한 루프가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컨텍스트 done, 이거는 콜백 방식에서 success하고 failed 모든 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get remaining time in 밀리세컨드 단위로 반환한다. 종료하기 전에. 그리고 야, 이거 추가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종료하기 전에 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다 할 때도 이걸 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개죠, 그죠? success하고 fail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역할과 권한 부분입니다. 역할은 이거 리눅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AWS 접근 키인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을 하드코딩을 하는 대신 하드코딩이란 말 제가 적어놓거든요. 하드코딩이란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어디 가냐 하드코딩. 읽어놓고 하드코딩이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내가 변수 값을 그냥 정해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수나 함수는 고정을 시켜 놓고 다른 거를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으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디 갔어? A 대학교에서 내가 종합정보 시스템, 포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B 대학교에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A 대학교, B 대학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사용하는 변수나 함수는 비슷하게 쓰겠지만 이 학교에 따라서 다른 거,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게 살짝만 바뀌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하드 코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드 코딩을 사용하는 대신에 EC2의 IM 요거 보셨죠? 검색하면 바로 뜨는 거 인덱스 어세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검색만 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메소드가 딱 뜨는 거. 딱 뜨면 뭐 하면 돼요? 터치하면 돼요. 클릭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드 코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소스를 새로 짜야 되죠, 그죠? 근데 IM을 사용하시면은 다 짜져 있는 거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AWS에서 그걸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걸 권장을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AWS 쪽으로 내가 조금 보고 싶다. 책은 우선 사지 마시고 학교나 이런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소스를 짠다고 했었을 때 간단한 소스만 짜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여기 IM에서 검색해서 쓰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자, IM의 역할은 자꾸 ES라고 그러네. EC2 인스턴스와 같은 특정 자원의 다른 AWS 서비스와 상호작용 더 안전하다. 그래서 AWS 접근 임시 이거 해서 쉽게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정책은 뭔지 아시죠, 그죠? IM에서 모든 람다 함수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10개를 집어넣었다. 그럼 그 10개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그래서 allow이랑 하여튼 그러니까 수락할 건지 거부할 건지 각각의 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냥 클릭 하셔가지고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렇게 정책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근데 쓸 일은 없어요. 그냥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렴하다 뭐 필요한 얘기고요. 프리티어 1년 동안 공짜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공짜 기간이 지나가지고 근데 다시 가입하면 돼요. 다시 가입하면 되는데 지금 뭐 제가 AWS 그쪽으로 아예 나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유지 기간을 또 줄일 수 있다. 근데 뭐 헬로월드 함수는 뭐 필요 없는데 다른 람다 함수 같으면은 AWS 다른 자원들하고 상호작용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S3 업로드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람다 함수는 S3부터 해당 객체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 핸드폰에서 앱 설정하면 뭐예요? 뭐 사진에 접근할 수 있다, 뭐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거 다 클릭하시죠, 그죠? 그런 권한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IM에 있는 권한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면 돼요. IM에서 있는 거 그냥 터치 하시면은 클릭 하시면 근데 그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그것도 근데 번역기 돌리시면 다 돼요. 구글 번역기 하시면은 전부 다 한글로 사람들이 다 바꿔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권한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은 액션이 객체를 get하고 put하고 put 오브젝트 alt가 아니고 액션 컨트롤인가 뭐 그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이렇게 소스로 짤 수도 있지만 클릭 해가지고 업로드 얼라이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 얼라이 삭제 얼라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연하게 정책을 추가해야 되겠죠. 뭐 IM은 역할을 특정 자원에 제한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인데 저 두 개 더 집어넣어 버렸네. 그래서 요런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관계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릴레이션십. 그래서 내가 IM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정책을 집어넣거나 옵션을 집어넣었을 때 트러스트 릴레이션십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누르시면 돼요. 왜냐?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은 IM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인증을 해준 거. 서비스를 내가 람다, 아마존, 라우, 뭐 이렇게 닷컴에 활용했다. 얘는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누르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법사 자동으로 쭉 하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이거. 뭐 설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설명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에디트 트러스트 릴레이션십 딱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정책하고 신뢰관계를 생성이 딱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탁 누르시면 돼요. 콘솔 팝업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상호작용. 자,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 짰다. 다 짜고 났으면은 자, 이제 앞에 있는 미싱 퍼미션 요게 딱 뜰 겁니다. 야,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이걸 한다. 너 이거에 대한 걸 집어넣을 거냐? 그래, 집어넣겠다. 연결을 하겠다. 붙이겠다. 소스 뭐 권한을 주겠다. 그냥 계속 그냥 그 테스트에서 성공이나 연결이나 이게 뜨면은 그냥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그냥 바로 다 처리가 됩니다. 다 블루프린트가 다 뜰 거예요. 그냥 누르시면 된다. 계정 교차 접근 이런 건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AWS 계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업체 말고 B라는 업체도 있는데 그 두 개를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뭐 활용하는 건데, 요거는 뭐 나중에 회사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존성과 자연. 내부적으로는 뭐 Node.js나 자바, 파이썬 뭐 이걸 쓰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Node.js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zip 파일을 통해서 하게 되고, 뭐 예외는 이렇게 있다. 예외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OS 의존성은 내부적으로 보면 AWS는 전통적으로 리눅스 환경 이렇게 됐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람다 함수를 실행한다. 근데 웬만한 요즘 나오는 운영체제 윈도우 아니면 리눅스죠, 그죠? 리눅스인데 아마존에서 그 리눅스를 아마존 리눅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AWS의 가장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나 명령어 물론 다 먹겠죠, 그죠? 자, 운영체제 자원 해가지고 뭐 스토리지 뭐 사전에 설치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추가로 AWS는 람다 함수가 포함된 임시 스토리지를 위해서 작은 공간을 프로비저닝을 한다. 이 프로비저닝은 제가 네이버에서 이거 끌고 둔 거예요. 이거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프로비저닝은 뭐냐? 사용자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포를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프로비저닝 이거 게임에서도 쓰는 거죠, 그죠? 제가 하는 게임에만 나오나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뭐 500메가 하고 있고 뭐 CPU 이거 활용됐고 그렇다. 네, 명령어는 이런 명령어를 쓴다. 간단 뭐 스폰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이 함수를 딱 출력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출력이 되고요. 자, 그다음 로깅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람다 함수는 실제로 디버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 웹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웹상에서 디버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다 짜져 있고 계속 리뉴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활용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뭐 복수시에는 뭐 이거 필요 없는 얘기고 이것도 진하게 됐나요? 자, 함수 자체는 클라우드워치는 자동으로 무조건 실행돼요. 클라우드워치에 모든 로그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다 들어오게 되고 아마 그 탭에서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일자로 3개가 쭉 돼 있는 건데 그거 누르시면 로깅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니 로깅이래 클라우드워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은 로그 상태 뭐 접속한 사람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업로드 했는지 다운로드 했는지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실시간으로 되는 거 이제 스트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스트림이 돼요. 스트리밍이 뭐예요? 유튜버 같은 애들은 스트리머라고 얘기하죠, 그죠? 실시간으로 계속 영상을 쏘면 내가 보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로그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들어온다. 네, 클라우드워치 뭐 한데 이런 식으로 딱 누를 수 있어요. 누르면은 이벤트를 그냥 딱 누르시면은 이벤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메일을 받는데 이메일을 받지 마세요. 저 이메일을 받았다가 아주 그냥 제가 스팸 처리 해놨는데 보여드릴까요? 왜 접근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업용하고 테스트용으로 만든 건데 접근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스팸 처리 갖고 안 나온다 이제.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야이씨 풀이 야 이거 공짜 넘어가, 야 공짜 넘어간다니까 빨리 유료로 바꿔라 뭐 안 바꿔. 네. 자, 함수 테스트는 그냥 테스트 라이브러리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그냥 클릭 한번 딱 누르시면 돼요. 이벤트 컨텍스트 개체에
속성 메서드를 모방을 해가지고 누가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해보니까 얘네들 괜찮네. 괜찮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AWS에서 내장된 테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인데 아까 전에 그 잠깐 보셨죠, 그죠? 그냥 업로드하면 테스트 버튼이 생겨요. 테스트 말고 액션 버튼이 생겨요. 액션 버튼을 딱 누르면은 config 테스트 이벤트가 딱 뜹니다. 그러면은 자 이벤트 시작 눌려요. 누르면은 시작이 되고 드롭다운이라고 이게 쭉 당겨오는 게 있어요. 이게 웹창에서 여기 웹창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나는 클라우드워치 로그나 뭐 키네스 누르고 싶다. 딱 눌러요. 그럼 누르면 여기 입력이 쭉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그 AWS 서버랑 이게 연동이 되나? 누르면은 네 이렇게 딱 뜹니다. 석세스 그리고 로그 야 어떻게 됐다. 로그 시간 걸린 거랑 뭐 메모리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3 객체 이제 저장 장치 관련된 거죠.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로우라고 응답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저장을 하는데 버킷 그냥 바게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바게스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차랑차랑거리겠죠? 그럼 이거를 부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S3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기 전에 저장하는 거죠. 람다 함수 트리거에 업로드 객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버켓을 설정을 한다. 바게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 가지고 있냐? 역할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 역할 요런 역할이 있다. 소스 코드 뭐 이렇게 있는데 약간 변경한 건데 이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 이 수업이 있었으면 제가 이거 수업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요 AWS 관련된 거 하면 좋긴 한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 할 수 있다 한데 혼자 접속을 하는 거라서 어쨌든 그 앞에 있는 거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제가 뭐 보여드리긴 했지만 좀 정말 간단하죠, 그죠? 뭐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클릭만 잘 하시면은 기본적인 함수가 다 제공이 되고, 이게 사용자에게 필요하네? 그럼 자기들끼리 또 만들어가지고 또 기능을 또 추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이렇게, 정말 너무 간단하게 그냥 헬로 월드 정도 수준만 해가지고 그냥 끝내긴 했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제가 0번 영상이죠. 0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는 시험에 절대 낼 생각이 없습니다. 절대 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성적은 제가 최대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리도록 하고 시험은 시험 기간에 저기 어디야 저것만 내도록 할게요. 에디슨 보드 관련된 내용만 해가지고 시험은 낼 테니까 그리고 성적은 제가 최대한 다 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녹화를 다시 해서 뭐 다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잘 안 됐던 부분 근데 그 띵플러스는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띵플러스는 지금도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해보고 뭐 다른 데서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걸 한번 띵플러스에다가 요청도 못 하는 게 좀 공짜 유저잖아요. 공짜 유저여가지고 왜 안 되냐고 따지기도 좀 그래요. 하여간 제가 어쨌든 뭐 보름 안에는 되겠죠. 보름 안에 한번 또 실습을 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